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반장입니다. 비트코인이 뭐야? 블록체인? 채굴?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블록체인이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용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입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는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 조금 더 쉽게 알아볼까요?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로 거래를 할 때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노동의 대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보 기술의 노동의 대가. 비트코인을 캐기 위한 활동은 단지 캐는 활동이 아니라 남의 것을 인정하고 증명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에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금을 캐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훅하고 장비를 사고 컴퓨터를 켜거든요. 비트코인이 남의 재산을 당신의 컴퓨터를 켜서 증명해주세요 라고 광고를 했다면 과연 누가 참여했을까요? 하지만 비트코인을 캐면 돈이 됩니다 라고 광고를 하니 모든 인간들이 덤벼드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훈이가 태희에게 10만원을 빌렸습니다. 지훈이와 태희는 각각 자기의 노트에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훈이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5만원으로 고쳐 적었습니다. 태희의 노트에도 5만원으로 고쳐 적었습니다. 결국 5만원이 거래가 된 것으로 끝납니다. 태희는 억울합니다. 지훈이가 다시 태희에게 10만원을 빌립니다. 태희는 속상했지만 다시 빌려줍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 친구들 10명의 노트에 기록을 해둡니다. 지훈이가 태희한테 10만원을 빌렸다고. 그런데 이번에도 지훈이는 마음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노트와 태희의 노트에서 10만원을 5만원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10명의 노트에 분명히 지훈이가 태희에게 10만원을 빌렸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트는 블록체인, 돈은 비트코인, 즉 노트에 해당하는 것이 블록체인이고 노트에 적는 행위를 채굴이라고 합니다. 친구들의 노트에 지훈이가 태희에게 돈을 빌렸다고 적는 행위가 바로 채굴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노트에 적으면 태희가 나중에 수수료로 100원을 주거든요. 반 전체, 학교 전체, 서울, 대한민국, 전 세계의 전체 구성원들의 거래로 생각해보세요. 단지 적어주기만 했는데 돈이 생기거든요. 노트에 열심히 적어줌으로써 오고 가는 비트코인 중에 일부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어떠신가요?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정확한 설명은 못 되겠지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비트코인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와, 처음엔 이런 일들도 있었구나 하고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된 첫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때는 2010년 5월 18일입니다. 비트코인 최초의 커뮤니티인 비트코인 토크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틀란타에 살고 있던 개발자 라즐로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비트코인 10,000개 줄 테니까 피자 2판 보내줄 사람 있음? 아, 라지로 시켜줘.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돈이 아닌 비트코인 10,000개로 호텔 룸서비스처럼 내가 준비하거나 주문 안 해도 피자를 그냥 가져다 주는 거야. 나는 양파, 고추, 소세지, 버섯, 토마토, 페퍼로니 등을 좋아해. 그냥 평범한 것들이지. 이상한 생선 토핑이나 그런 거는 싫어해. 나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치즈 피자도 좋아해. 관심 있는 사람은 연락줘. 라즐로는 그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실제 물물과 교환을 할 수 있을지 실험을 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비트코인 결제도 환전도 쉽지 않았을 뿐더러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도 몇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달린 댓글, 영국에 거주하는 한 사람이 라즐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비트코인의 역사가 만들어졌다란 말입니다. 10,000비트 코인이라면 지금은 1,000억? 내가 그 피자를 시켜줬더라면. 한 인터뷰에 라즐로에게 피자 2판을 10,000비트코인에 판 심정이 어떤지 물었는데 그는 역사를 만드는 것에 동참하여 매우 기분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참 멋진 라즐로네요. 잭슨빌에 있는 피자집을 가면 이런 문구가 적힌 판도 있습니다. 첫 비트코인 거래가 성사된 파파존스 지점. 라즐로가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받았던 인증샷입니다. 그 이후로 매년 5월 22일을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기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불과 12년 전 이야기입니다. 2011년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릭이란 12살짜리 아이는 할머니에게 $1,000의 용돈을 받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10였습니다. 2년 후 2013년이 되던 해에 비트코인이 개당 $1,200의 가격이 되었으며
에릭은 비트코인을 팔았습니다. 평소 미국 교육 방식에 불만이 많았던 에릭은 그 돈으로 보탱글이라는 교육 관련된 스타트업 회사를 창설합니다. 학생들과 과외 선생님께 매칭시켜 비디오 채팅을 통해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것입니다. 보탱글이란 사업의 영감을 어디서 받았냐라는 질문에 에릭은 학교를 다니는 게 죽기보다 싫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선생님은 저에게 학교를 자퇴하고 맥도날드 같은 곳에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선생님이 절 그렇게 취급하는데 애들은 또 어떻겠어요? 그는 현재 과거에 자신을 놀렸던 선생님과 학교 동기들과의 예상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15년에 한 투자자가 에릭의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 했으며 투자자가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10만 달러로 인수를 할지 아니면 300BTC로 인수를 할지. 에릭은 망설임 없이 300BTC를 선택하였으며 현재 그는 암호화폐 재산을 포함해 5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들을 들려드려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코인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정보방을 신청해 주시면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래가 현재보다 나아지기를 바란다면 큰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꿈은 머릿속에 있을 때는 단지 꿈일 뿐이지만 매일 생각하고 되뇌이면 의지가 됩니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실천이 더해지면 비로소 꿈은 눈앞에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유익하고 새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